자, 오늘은 이제 30차시고요. 교과서 102쪽에서 105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요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어서 수능 문제 중에 몇 문제는 제가 그냥 학습지 안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학습 목표는 트랜지스터의 증폭 원리를 이해하고 저항을 이용하여 필요한 바이어스 전압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바이어스 전압을 정하는 계산 과정은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교과서에 표시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수업을 했는데 뺐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차피 그 기출 문제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전류의 방향하고 전류의 세기가 뭐가 더 센지 간단한 원리 정도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두 가지 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랜지스터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증폭 작용이고요. 증폭이 아니고요. 증폭 작용이고 하나는 스위치 작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많이 쓰이는 방식은 이제 스위치 작용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증폭 작용은 어찌 보면 극히 일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증폭 작용은 이게 조그만 신호의 변화를 큰 신호의 변환으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노래방에서 이제 마이크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면 그 목소리가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기 신호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 전기 신호를 증폭시켜서 이제 스피커에 흘리면 자기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나오죠. 이런 과정에서 이 트랜지스터가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증폭 작용은 제가 필기해 놓고 나중에 요 밑에 회로 보고 설명을 할게요. VBE 여기 베이스하고 이미터라는 부분 사이의 전압입니다. 요 전압 혹은 IB 요건 베이스 쪽에 흐르는 전류예요. 베이스 전류라고 하는데요. 요거의 변화가 컬렉터 전류 IC의 큰 변화로 나타나는 게 증폭 작용입니다.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좀 이따 밑에 회로 보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작용은 뭐냐면 증폭 작용을 극대화시킨 거라고 보면 되는데, 요 베이스 전류의 변화를 컬렉터 전류의 큰 변화로 바꿔주는 게 증폭 작용을 했잖아요. 근데 스위치 작용은 아예 요 베이스 전류가 특정 값 이상이면 컬렉터 전류가 흐르고요. 베이스 전류가 특정 값 이하면은 컬렉터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회로의 전류가 흐를 때에는 이제 디지털 신호로 1이라고 볼 수 있고, 회로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디지털 신호로 0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전류의 흐름으로 이제 그 디지털 정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전부 다 0과 1의 조합으로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결국에 아주 조그만 트랜지스터가 수없이 많이 박혀 있는 게 이제 칩이다, IC 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 회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회로인데요.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만드냐면 요건 NPN형 트랜지스터라고 볼 수 있는데,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순으로 이렇게 접합시켜서 만든 거고요. 근데 이쪽에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을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 부분은 좀 얇게 만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각각의 명칭을 알려줄게요. 요거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B는 옆에다 적어 놓읍시다. 베이스. 베우스 아니고 베이스. 그 다음에 요 E는요, 이미터입니다. 이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뜻이 뿌리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미터 쪽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미터 쪽에 전화 운반자가 있을 거예요. 다수 나르게. 여기 같은 경우는 N형 반도체니까 전자가 전화 운반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미터 쪽에서는 그 전화 운반자를 에미팅한다, 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명칭이 2m고요. 1m, 3m 아니고 2m. 미안해. C는 컬렉터입니다. 컬렉터.
컬렉트는 영어로 뭡니까 뜻이? 수집하다. 수집하다. 그래서 이 컬렉터 부분에서 전화 운반자를 컬렉팅한다, 수집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이따 이제 작동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베이스 부분하고요, 컬렉터 부분 사이에는 전압을 역방향으로 걸어줘야 됩니다. 일단은 장치를. 자, 역방향으로 걸어주면 당연히 전화가 이동하지 못하겠죠. 네, 못하고. 근데 어느 정도의 변화는 생깁니다. 요 플러스 쪽에서는 요 N형 반도체 전자를 끌어와서 전자가 오른쪽에 몰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쪽에는 P형 반도체 양공이 끌려가서 이게 여기에 모여 있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뭔가가 일어나지 못하고 답답한 상태가 이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요거는 큰 전압을 약간 걸어준 상태예요. 큰 전압을 걸어줘서 여기에 있는 많은 전자가 여기 끌려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전압을 추가로 걸어주는데요. 요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는 전압을 약하게 이렇게 살짝 걸어줍니다. 살짝 걸어주는데 이번에는 순방향으로 걸어줘요. 순방향으로. 그럼 자 보세요. 여기 순방향으로 걸어주면 이쪽에서는 이제 전자를 당겨주고요. 여기서는 전자를 밀어주니까 전자가 요 베이스 쪽을 향해 밀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밀려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얘가 순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자를 잡아 당겨 있기도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전압보다 여기 전압이 훨씬 커요. 전압이 훨씬 커서 여기 잘 보면은 여기서도 플러스에서 전자를 잡아당기고 여기서도 전자를 잡아당기는데 여기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요 이미터 쪽에서 에미팅된 전자 중 대부분이 컬렉터 쪽으로 컬렉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로 요 흐름을 이해하면 돼요. 이미터 쪽에서 전화 운반자를 에미팅 하는데 요쪽이 이제 역방향이긴 하지만 전압이 크게 걸려 있어서 얘가 이제 옮길 전화가 없어서 이게 답보된 상태였는데 얘가 전화를 공급해 주는 거죠. 전자를 공급해 주면 여기서 갑자기 이제 확 당겨가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트랜지스터를 보면 항상 외워야 되는 게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는 순방향으로 전압을 약하게 걸어준다. 그리고 컬렉팅 하는 쪽, 베이스하고 컬렉팅 쪽은 역방향으로 전압을 크게 걸어준다라는 것을 그냥 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전하의 흐름은요, 저는 이렇게 기억하라고 해요. 용어로 기억하세요. 요 이미터 쪽에 지금 N형이죠, 여기는. N형이니까 N형 반도체에서는 전하 운반자가 전자니까 전자를 에미팅을 해요. 에미팅하면 걔가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으로 나뉘어져 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컬렉터 쪽으로 컬렉팅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전류는 그거와 전부 다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미터 전류고요. 요게 베이스 전류, 요게 컬렉터 전류인데 전하는 보존돼야 되니까 요쪽에서 전자가 에미팅 돼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니까 요 두 개의 전류의 합이 요 이미터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터 전류가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의 합과 같은데 여기서 에미팅된 전화 운반자가 대부분 컬렉터 쪽으로 컬렉팅 된다고 했으니까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컬렉터 전류가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회로를 만들 때 이렇게 작동을 하게 하려면 요 컬렉터 쪽 전압을 더 크게 걸어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걸어줘야지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터 전류가 101이에요. 베이스 전류가 1이고 컬렉터 전류가 100입니다. 그러면 얘가 입력 신호가 되고 얘가 출력 신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 베이스 전류를 조절하는 게 결국에 요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거든요. 요 녀석의 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얘도 입력인 거죠. 요 녀석의 변화에 의해서 요 녀석이 변합니다. 요 녀석이. 그럼 얘가 1에서 2로 바뀐다고 쳐요. 그러면 컬렉터 전류는 100에서 20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만한 신호의 변화라고 하면 얘는 요만한 신호의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증폭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전류 증폭률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전류의 크기분의 컬렉터 전류의 크기인데요. 이것도 뭐 이렇게 시험에는 나온 적은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런 기호는 이제 회로에서 사용이 돼요. 요 기호를 보는 방법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거는 NPN형 트랜지스터예요. NPN형 트랜지스터에서 여기에 전화 운반자 다수 나르게가 전자잖아요. 그 전자가 에미팅 되면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으로 이동하는데 요 컬렉터 쪽으로 대부분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입력 신호가 되고 요게 출력 신호가 되는데 여기 보면 NPN형 트랜지스터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화살표 있죠, 화살표. 여기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요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NPN형인지를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미터 중에서 무조건 전화 운반자가 에미팅 됩니다. 근데 에미팅 되는 녀석이 양전하이면 전류가 요 방향이 되겠죠. 근데 에미팅 되는 녀석이 음전하면은 전류가 그거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에미팅 되는 전화가 음전하라는 뜻입니다. 전류의 방향이 그거와 반대 방향이니까. 반면에 여기는 에미팅 되는 전화의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이 같아요. 무조건 전화 운반자는 이렇게 에미팅 됩니다. 그 베이스하고 컬렉터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컬렉터에서 컬렉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보면 그 전자가 이미팅 되는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이 같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화 운반자가 양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가 이제 요 녀석이 PNP형 트랜지스터를 나타내는 거고 요게 NPN형 트랜지스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요 화살표는 전류의 방향, 그리고 이미터에서 전화 운반자 그 부분에서의 다수 나르게를 에미팅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얼추 뭐 다 한 거예요. 이러면. 자, 그러면 이제 트랜지스터가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그 소리 신호를 담은 전기 신호 있죠? 그거를 트랜지스터가 증폭시켜 가지고 요 스피커에는 큰 전류가 흐르게 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뭐 따라 나오라고? 그래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이미터하고 베이스인데 여기에 베이스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는 이미터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컬렉터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 쪽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놨잖아요. 여기가 결국에 입력 신호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이제 소리 신호를 담은 전류를 흘려줄 겁니다. 흘려주고 요 직류 전원 장치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 신호를 이제 양으로 바꿔주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호가 요거를 이제 그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어스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는 이제 입력 신호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가 이제 이렇게 출력 신호 바뀌는데 바이어스 전압 이건 넘어갑시다. 요걸 보는 게 낫겠네요. 입력 신호가 이제 요건데 아까 그 전원 장치가 연결되면 요 전압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어서 이제 바이어스에 걸린 이게 입력 쪽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여기 이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여기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 쪽에 입력 장치가 연결되어 있고 요 컬렉터 전류가 흐르는 쪽에 출력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전류의 조그만 변화가 컬렉터 전류의 큰 변화로 나타내니까 여기에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보다는 더 큰 신호로 더 큰 전류로 흘려지기 때문에 더 큰 소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이때 6V 전원의 역할은 컬렉터 쪽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결국에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신호를 크게 만드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구의 밝기 조절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구의 밝기 조절도 보면 베이스 전류 쪽에 가변 저항을 연결해서 여기에 이제 그 가변 저항 부분이 손잡이로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는 부분이에요. 돌리면 저항이 바뀌는 거예요. 이 녀석의 저항이. 그럼 베이스 전류가 바뀌겠죠. 그럼 컬렉터 전류가 크게 바뀌어가지고 전구의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직렬로
저항을 연결한 다음에 그 저항의 크기를 조절해서 전구의 밝기를 조절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전구의 밝기를 조절하는 그 저항에도 전력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전력이 소비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베이스 쪽에는 전류가 그렇게 많이 안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작다라는 이제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방금 한 말 얘기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전구의 밝기를 조절하지 않고요, 회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가변 저항을 설치하고 여기에 전구를 연결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회로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래서 이 저항을 바꿔가면서 이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같잖아요. 그죠? 같기 때문에 여기에 꽤 큰 전류가 흘러요. 전구를 밝힐 정도의 전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쓸데없이 열로 소비되는 전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서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 쪽에 가변 저항을 설치를 하고 요 컬렉터 전류가 흐르는 쪽에 전구를 설치하게 되면 요 저항에는 전류가 매우 작게 흐르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제 소비되는 전력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지스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주로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 증폭 작용에 대한 예가 많이 있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베이스 전류가 특정 전류 이상이 되면 전류가 흐르고 특정 전류 이하면 전류가 안 흐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요거는 뭐 생략하도록 할게요. 요 밑에 바이어스 전압 설명하도록 할게요. 바이어스 전압도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뺄 걸 그랬네. 트랜지스터가 잘 작동하도록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어주는 전압인데요. 요거는 모든 신호가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도록 이렇게 조절해주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입력 신호가 이렇게 되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전부 다 플러스로 바꿔주는 건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빼고 자 이제 요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건 증폭 작용하고 스위치 작용을 이제 물의 흐름으로 표현한 그림이거든요. 여기 이제 장치를 잘 보면 여기 이제 컬렉터 전류 쪽이 있는데 이게 방향을 반대로 바꿔도 됩니다. 지금 이제 NPN형 트랜지스터를 뜻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까 하면 전류의 흐름하고 전자의 흐름이 반대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 베이스 전류에 이제 물을 조금만 흘려줘도 얘가 보면 얘가 수문을 열어버리면 그 조그만 물로 이걸 작동시킬 수 있잖아요. 수문을 열어버리면 여기에는 큰 전류의 물의 흐름이 생기죠. 그래서 조그만 변화하는 신호가 큰 변화하는 신호로 바뀌는 증폭 작용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전부 다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스위치 작용을 나타내는 거라 볼 수 있는데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거 용수철이에요. 용수철. 이거 물입니다. 물. 용수철의 탄성력을 이길 만큼의 충분한 물이 흐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얘가 돌아가서 이 수문이 열려가지고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 베이스 전류가 충분하지 않아서 물의 흐름이 충분하지 않아서 탄성력을 이기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얘는 이제 작동을 못하는 거죠. 얘를 못 이겨나니까. 그러면 아예 막혀가지고 전류가 안 흐르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1, 전류가 안 흐르면 0.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것이 스위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걸 실험을 한 그림이고요. 영상이고요. 요게 보면 이제 요게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 쪽 다이오드고 여기가 컬렉터 전류가 흐르는 쪽 다이오드입니다. 보면 여기는 이제 밝기가 별로 크게 많이 안 변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동영상으로는 표가 좀 안 나는데 완전히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그만 변화가 큰 변화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NBL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한 건데 요게 파란색이 입력 신호고 빨간색이 출력 신호예요. 그럼 출력 신호가 더 작아 보이죠? 근데 이게 보면 단위가 요 파란색은 밀리암페어고요. 빨간색은 암페어입니다. 밀리면은 10의 몇 승이야?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래서 실제 비율은 이제 요거를 1000배 한 거예요. 1000배 한 게 출력 신호고 요게 이제 입력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훨씬 더 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증폭 작용을 하는 것을 실험으로 해본 예입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수능 문제도 같이 몇 개 넣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요. 자, 뜨거! 바로 작년 11월 수능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트랜지스터 AB의 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자, A 작용, 베이스 전류의 미세한 변화로 컬렉터 전류의 큰 변화를 얻는다. 무슨 작용입니까? 증폭 작용이죠. 이거 B 작용, 베이스 전류를 이용하여 컬렉터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한다. 이게 스위칭 작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는 미래행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PNP형 트랜지스터에 전원을 연결하였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스위치가 열렸을 때 I3는 0이다. 맞죠? 지금 요 부분을 잘 보면 N형 반도체에 플러스극, P형 반도체에 마이너스극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역방향이죠. 역방향이니까 이 부분에 도움이 없으면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역방향이니까. 그래서 여기 열려 있으면 요 부분에 그게 작동을 하려면 요 부분에 전압을 걸어줘서 이쪽에 양공을 살짝 밀어줘야 돼요. 살짝 밀어주면 여기서 엄청난 마이너스가 땡기고 있는 중인데 땡겨갈 게 없어서 못 땡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짝 밀어주면 여기서 확 땡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동하려면 여기에 이제 전압을 걸어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열렸을 때는 역방향이니까 I3는 0이다. 그리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거는 전화 보존이죠. 여기가 2m 쪽입니다. 그리고 순방향이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가 요게 결국에 딱 여러분 해로 보고 역방향 쪽이 컬렉터, 순방향 쪽이 이미터인 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에미터,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컬렉터입니다. 그럼 에미터에서 다수 나르게가 에미팅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P형이니까 양공이 에미팅 되는 거죠. 그 양공이 요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1이 I2와 I3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1은 I2 더하기 I3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1이 증가할 때 I2는 감소한다 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증가하면 다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가 감소하면 다 감소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니에서 피그가 답이 되겠다. 우와. 자, 그 다음에 천재교육 교과서 실력평가하기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NPN형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전기회로에서 저항의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행인데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자, 이거 회로가 좀 모양이 다르죠? 다르지만 여러분 뭘 하나 기억하면 되냐면 대체로 이렇게 연결된 부분 있죠? 요렇게 연결하기도 하거든요. 요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요렇게 연결하기도 합니다. 요렇게 연결한 부분이 무조건 컬렉터 쪽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연결하면 결국에 둘 중에 하나는 역방향이거든요. 역방향이 포함된 연결 쪽이 컬렉터 쪽이다. 무조건 이미터 쪽은 순방향이 돼야 됩니다. 잘 보면 이제 얘는 순방향이에요. 근데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죠. 하지만 힌트가 줘져 있습니다. 전류가 요 방향이잖아요. 전류가 요 방향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전류가 요 방향이니까 여기 EBC 적혀있네요. 여기 이미터,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컬렉터입니다. 그럼 여기가 순방향이 돼야 되고 여기가 이제 역방향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가 플러스 극이니까 베이스 쪽이 무슨 형이 돼야 되겠어? P형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N형이 됩니다. 그러면 에미터하고 베이스 쪽은 순방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왜 역방향이 되느냐? 여기 플러스 쪽에 N형, 마이너스 쪽에 P형, 이 부분이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이제 작동이 이렇게 됩니다. 이미터 쪽에서 다수 나르게인 전자가 뿌려집니다. 뿌려져서 요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럼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모여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구가 떨어지죠. 전자가 뿌려집니다. 베이스 쪽하고 컬렉터 쪽으로. 대부분 컬렉터에서 컬렉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요 세 개의 전류를 비교해 보면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얘 이렇게 됩니다. 요게 입력 신호, 여기가 출력 신호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 신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X는 N형 반도체니까 전자에 의해 전하가 운반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B와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는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C에 흐르는 전류,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이게 출력 신호입니다.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베이스 전류보다 크죠.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았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2022년 11월 물리학 투수는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트랜지스터 A 그리고 저항, 전원을 연결하여 전류 중폭 회로를 구성하였다. X, Y, G는 A에 연결된 세 단자이고 Y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세기가 IY인 전류가 흐른다. Z에 흐르는 전류는 IY보다 매우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잘 보면 지금 이 화살표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겠습니까? 화살표 방향이 전류 방향이에요. 전류 방향이고 이 화살표가 있는 쪽이 2m입니다. 2m. 그러면 여기서 전화 나르기가 에미팅 되는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이 같아요. 그럼 여기에 전화 운반자는 다수 나르기는 양봉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m 쪽이 P형 반도체고요. 그럼 끝났죠? P형, N형, P형, PNP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로가 다 맞아 떨어지죠? 여기가 보면 플러스 극이 P형, 마이너스 극이 N형. 2m 쪽은 그 순방향으로 연결되잖아요. 여기가 2m,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컬렉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요 마이너스가 P형에 플러스가 N형에서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죠. 예, 요게 이제 이거 역방향 전압이 더 훨씬 커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전지가 여기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IY는 무슨 전류가 되겠습니까? 그럼 베이스 전류가 되겠습니다. 베이스 전류. 그럼 Z에 흐르는 전류는 컬렉터 전류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에미팅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양공이. 그러면 전류의 흐름은 어느 방향이겠습니까? 기역 방향이 되겠죠. 기역 방향이 되고 요 전류가 IY보다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 볼까요? A는 NPN형 트랜지스터가 아니고 PNP형 트랜지스터죠. 이거는 거 화살표 방향으로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겠고요. 전위는 X에서가 Y에서보다 높다. 자, 무조건 전류의 방향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류의 방향을 판단하면 돼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잖아요. 요 X고 Y인데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지금? 요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요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의 전위가 Y의 전위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 중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양전하의 흐름이니까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전자는 반대입니다. 전자는 전위가 낮은 쪽에서 전위가 높은 쪽으로 갑니다. 예, 보호가 반대니까. 만약에 음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었다면 위로 움직일 거예요. 중력 포텐시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흐를 겁니다. 근데 질량은 다 양의 질량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력 포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Z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기역 방향이다. 맞죠? 그래서 니디에서 4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수능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자, 2021년 11월 물리학 투 수능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이거는 뭔가 더 복잡해 보이긴 하네요. 그림과 같이 트랜지스터 저항 전압이 일정한 전원 장치를 연결하여 전류 증폭 회로를 구성하였다. P는 전원 장치의 전극 중 하나이다. 베이스 전류는 컬렉터 전류보다 매우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하나하나 찾아가 봅시다. 여기 친절하게 이쪽에 이미터라고 아예 표시를 해놨네요. 자, 에미터 쪽에서 다수 나래가 에미팅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화살표는 무슨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전류 방향입니다. 그럼 에미팅 되는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이 반대죠. 그럼 여기에 전하 다수 나르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무슨 형이에요? N형입니다. 그다음에 NPN형 트랜지스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요 P가 무슨 극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컬렉터 쪽이 무조건 무슨 방향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랬어요?
컬렉터 쪽이 역방향으로 연결돼야 되죠. 네, 컬렉터 쪽이. 그럼 여기 컬렉터 쪽이 지금 N형이잖아요. N형이니까 N형하고 가까운 쪽이 무슨 극이 돼야 되겠어? 플러스 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m 쪽은 순방향이 되죠. 예. 여기 보면 여기 뚜뚜뚜 따라가 보세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따라가면 N형이 마이너스 극에 만나죠. 여기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따라가면 플러스 극이 P형이랑 만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순방향이 되고 여기는 역방향이 되고 이렇게 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조금 변형이 되어도 변함 없는 것은 컬렉터 쪽은 역방향이고 2m 쪽은 순방향이 되게끔 회로가 구성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는 양극이다. 맞죠? 예. 트랜지스터에서 다수의 전자는 컬렉터에서 2m 쪽으로 이동한다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류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전류의 흐름을 보면 전자가 에미팅 돼서 컬렉터하고 베이스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이 전류의 방향과 다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컬렉터하고 베이스 쪽에서 전류가 모여가지고 2m 쪽에서는 이렇게 흐르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맞아 떨어지죠. 전자가 요렇게 에미팅 되니까 전자가 뿌려지는 방향과 다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요 두 개 항상 보면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 합친 게 2m 전류가 돼야 됩니다. 1m, 2m. 미안하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에서 다수 전자는 컬렉터에서 2m 쪽으로 만나볼까요? 컬렉터에서 2m 쪽으로. 아니죠. 그건 거꾸로입니다. 전자가 뿌려져서 2m 쪽에서 컬렉터 쪽으로 이게 뿌려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두 개가 바뀌었다. 그다음에 컬렉터 단자의 전위는 베이스 단자의 전위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류의 흐름을 보면 컬렉터 쪽에서 2m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 했죠? 그래서 컬렉터 쪽하고 2m 쪽을 비교해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이쪽이 더 전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는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전류의 흐름 방향 보고요. 흐름 방향에서 봤을 때 이제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라는 걸 기억하면 어디가 더 높은지를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구해도 되죠. 여기 플러스 단자가 컬렉터 쪽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단자가 2m 쪽하고 연결돼 있고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은 쪽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고.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그 부분의 전류의 흐름 보고요. 그 전류의 흐름을 봤을 때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걸로 판별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D극 맞아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